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선문대 친구 모임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2일 천안과 아산에서는 선문대 친구 모임과 관련해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산시와 선문대가 대학 기숙사생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선문대 친구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논산에서는 40대와 고교생 자녀가, 서산과 논산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22일 충남에서는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당은 빠른 시일 내에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갖고 김득응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득응 도의원은 지난 6일 충남도의회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공무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해 공직사회에 반발을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이 추진 여건과 정책 효과 모두에서 매우 긍정적이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주아 박사는 지난 20일 오후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진행된 정책 포럼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발제문에 따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정책은 물론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일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로림만 권역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약 4년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총 2,013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가로림만 해양정원 내 예술 창작 공간과 지역 특산물센터, 식도락거리, 화합의 다리, 등대정원과 웅도 진입부 해수유통 교량 설치 사업 등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환경성 평가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연안하구 및 갯벌 복원이 출발점이 돼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고유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정성 평가 역시 별도의 재난이나 재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가로림만은 15,985헥타르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 162km, 갯벌 면적은 8,000헥타르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제곱킬로미터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 생태 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4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당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평가하는 공동체 창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진시 심장보 마을 공동체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을 공동체 팀장 심장보입니다. 먼저 공동체 창안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마련하게 된 계기가 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올해 당진시는 주민주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체 새마을 간의 마을 공동체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체 창안대회는 주민이 마을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예, 시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고 평가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 공식 SNS,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공모 기간에 접수된 28개의 아이디어 중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11월 18일 창안대 본 행사 시 발표 후 심사위원 평가와 사전, 당일, 온라인 투표로 수상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예,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고 온라인 투표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참여 현황은 좀 어땠습니까? 이번 창안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중계 및 사전 투표를 활용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전 투표와 당일 온라인 평가를 통해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평가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아이디어 행정에서도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와 관련한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우수상을 수상한 문은선 씨는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수상한 그들이 나타났다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평생학습, 복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제안하신 아이디어는 2021년 당진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주신 부분들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와 달리 요즘은 마을과 읍면 단위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경영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시장님과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을이나 공동체 이런 말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 됐는데 다시 끈끈하고 또 유대가 있는 마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심장보 마을 공동체 팀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설마 사고가 하는 방심운전, 조급함에 서두르는 운전, 전방주시 소홀, 과속 같은 기본의 소홀한 운전이 크고 작은 사고로 연결되는데요. 지난 8월 논산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차량은 한참을 밀려나가는데요.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감속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산의 한 상점 앞 주차장 CCTV 장면입니다. 도로에서 좌회전해 차를 돌리던 차량이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는데요. 이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입니다. 영상에서처럼 남의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주차 뺑소니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 우측에서 본 차선에 합류하는데요. 1차로로 들어간 순간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들이받은 건데요. 도로교통법을 보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류도로에서 주행차로로 들어설 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살피고 합류 후에는 좌우 전후를 살피면서 한 번에 하나의 차로씩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충남도청 공무원 5명 중 1명은 다른 광역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병기 충남도 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9월 기준 도청 공무원 5,500여 명 가운데 23.9%는 대전과 세종 등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머지 2,500여 명은 내포 신도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월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를 오가던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했으며 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직원들의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합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내고장 농산물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회원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했는데요. 미황쌀과 황토사과, 쪽파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상원 회장은 이번 행사로 예산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게 됐다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한 외식업과 PC방, 직업소개소 등 7개 분야 관계자들을 다음 달 중순까지 차례로 만날 계획인데요. 김홍장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내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2020년 여성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여성대학은 코로나19로 지난 6월부터 수채화 벨리댄스 등 7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강해 110명이 수료하게 됐는데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수료식에서는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와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제6회 소량깃길 축제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태안 이원면에 있는 산책로 소량깃길은 2007년 유류 피해 사고 당시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자취로 남아 생겨났는데요. 탁 트인 서해바다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뤄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축제에선 황금 솔방울 찾기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화요일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영하 1도, 한낮에는 9도 나타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태안 2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도에서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충남 전 지역 8도에서 9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름 지나는 날이 많겠고 아침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흐린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간 우리가 지켜온 노력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시간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연말을 맞아 모임 늘어날까 걱정인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지켜온 노력, 이제 빛을 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